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메이커즈 부동산 경매 스터디의 레아입니다.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물건 하나를 가져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빌라 같은데 실제로는 함정이 숨어 있는 물건입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원 C&I 1층 102호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물건은 절대 호락호락한 물건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낙찰자가 왜 2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포기하고 미납했는지 그 이유를 들으시면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싸 보이는 경매 물건과 진짜 기회가 되는 경매 물건을 구별하는 안목을 기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죠. 사건 번호는 2024-124630번이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1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1-58 다원 C&I 1층 102호입니다. 면적은 대지권이 18.65제곱미터, 건물 전용 면적이 30.97제곱미터예요. 쉽게 말해서 약 9평 정도 되는 소형 평수입니다. 그리고 가격인데요. 감정가가 2억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차 최저가까지 내려와서 1억 6,160만 원이 되었습니다. 1차에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미납하여서 입찰 보증금은 20%입니다. 계산해보면 3,232만 원이 필요하고요. 매각 기일이 언제냐면 2025년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려요. 소유자와 채무자는 법인이에요. 그리고 채권자는 임모 씨라는 개인입니다. 잠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가 1억 7,8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배당에서 이 금액을 전액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핵심 포인트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 준비하시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 겉보기에는 빌라처럼 생겼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사무소로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엄청난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상도 23구역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 1억 7,800만 원 인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네 번째, 첫 번째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해서 보증금이 몰수된 케이스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사무소 용도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 대출 규제가 덜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이 5가지 포인트가 이 물건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신속통합기획은 기존에 10년 이상 걸리던 재개발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빠르게 추진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이에요. 상도 23구역은 올해 7월에 3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낙찰자는 왜 2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포기하고 미납했을까요? 사건 기록을 보니까 2025년 7월 17일에 낙찰이 됐어요. 낙찰 금액이 얼마였냐면 2억 232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감정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용도 불일치 문제예요. 빌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사무소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곳이 상도동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이라서 추후 개발이 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무소라서 아파트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개발할 때 사무소 용도는 주거와 다른 기준으로 권리가액이 산정돼요. 최악의 경우 현금 청산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서 급하게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럼 입지는 어떨까요? 위치적으로는 정말 좋아요. 7호선 장승 백이역에서 도보분 거리고 상도역까지도 8분이면 갈 수 있어요. 지하철 접근성은 정말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지역이 상도 23구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상도동 일대를 보면 정말 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상도 11구역은 이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로 완공되어서 입주가 완료됐고요. 상도 14구역도 29층 13개동 1191세대 규모로 정비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북쪽으로는 동작센트럴자이가 2028년 1월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요. 2023년 11월 착공 허가를 받고 작년 2월에 첫 삽을 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무소 용도의 부동산은 재개발할 때 주거와 다른 기준으로 권리가액이 산정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시 주거용 건물은 아파트로 재건축되지만
사무소나 상업시설은 현금으로 청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물건을 직접 보러 가신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용도 문제입니다. 구청 건축가에 가서 사무소를 주거로 합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비용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용도 변경은 보통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용도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법상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임차권자와 점유자 관계예요.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계약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 건물 상태입니다. 1층이라서 습기나 결로 소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특히 상도동 일대는 오래된 주택가라서 건물 노후화 정도도 중요해요. 네 번째, 재개발 추진 상황이에요. 추진이나 조합을 찾아가서 사무소 물건이 정비 사업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실제로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낙찰가를 1억 8천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등 부대 비용 약 500만 원을 더하면 총 투입 금액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매도는 얼마에 할 수 있을까요? 상도동 일대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 시세를 보면 비슷한 면적대가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물건은 사무소 용도라서 시세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약 2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계산해보면 차익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사실상 보합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 다음은 대출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게 주택이었다면 2025년 9월 7일 이후 정부 규제 때문에 수도권 매매임 대사업자는 대출이 사실상 0원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은 사무소라서 주택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담보가치를 인정하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통상 LTV 50% 수준으로 본다면 1억 8천만 원의 절반인 약 9천만 원 정도는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자본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대출이 전혀 안 된다면 1억 9천만 원 전액을 자기 자본으로 투입해야 하고 대출 9천만 원이 나온다면 자기 자본은 약 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비슷한 케이스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작년에 상도동 일대에서 거래된 경매 사례들을 보면 주거용 빌라는 평당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에서 낙찰됐어요. 하지만 사무소나 상업용 건물은 평당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이었거든요. 이 물건은 평당 약 1,800만 원 수준이니까 시세 대비 적정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만 사무소 용도는 주거지역 내에서 이질적인 용도라서 재개발 시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물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겉보기에는 빌라 같지만 건축물 대장 용도는 사무소입니다. 둘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안에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에요. 셋째, 임차권 등기 1억 7,800만 원 인수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첫 낙찰자가 미납한 이유는 바로 권리 인수와 용도 불일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다섯째, 총 투입 약 1억 9천만 원, 매도가는 약 2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니까 단기 수익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원 C&I 사무소형 빌라 경매 물건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실거래 데이터와 권리 분석을 바탕으로 보니까 단순히 싸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할 케이스였어요. 특히 주거와 사무소의 차이, 그리고 재개발 구역 내에서 사무소 소유자의 권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랬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경매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되시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